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퀴팅입니다.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전력 질주하는 그릿의 삶을 살아야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을 전력 질주만 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방향을 바꿔야 해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춰서서 지금 나의 위치를 파악해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잠시라도 멈추면 죄책감이 들고 실패한 것만 같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런 생각들이 옳은 걸까요? 퓰리처상 수상 작가인 줄리아 켈러는 이 책을 통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다면 퀴팅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퀴팅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전 내 인생에 여유 공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이죠. 1. 관계, 감정. 나를 얽매는 것에서 벗어나는 전략적 그만두기의 기술, 퀴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제니퍼 애니스턴이 퇴사하는 법. 멋지게 작별을 고하는 기술. 컬트적 인기를 자랑하는 영화 뛰는 백수 나는 건달의 한 장면을 살펴보자. 제니퍼 애니스턴이 연기한 조애나는 안경쟁이 상사 스탠과 그가 억지로 입힌 유치한 배지가 주렁주렁 달린 종업원 유니폼에 넌더리가 났다. 상사가 그녀에게 센스가 없다며 반복해서 지적질을 하자 조애나는 폭발하고 만다. 할 만큼 했기 때문이다. 이제 끝이다. 그녀는 참을 만큼 참았다. 공감이 가지 않는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가 160만 회가 넘는다. 이 영상은 태초부터 영혼을 빨아먹는 모든 직장에서 모든 멍청한 상사가 정한 모든 바보 같은 규칙에 반항하는 것을 상징하는 밈이 되었다. 조애나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외친다. 난 이 일이 지긋지긋해. 이 빌어먹을 일이 싫다고. 이딴 일은 필요 없어.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을 과장되게 내밀어 보이며 나가버린다. 이 장면이 이렇게 인기 있는 것만 봐도 그만두는 행위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반향을 일으키는지 알 수 있다. 퀴팅의 시작은 뇌일지 모르지만 그 뇌가 살고 있는 곳은 현실 세계이기 때문이다. 문화적 세계이자 뛰는 백수 나는 건달의 세계이자 창의적으로 퀴팅을 실천한 세계이기도 하다. 조애나의 행동을 무자비한 기업에 대항해 투쟁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한 방 날린 것으로 보든 아니면 순간 흥분해서 욱하는 감정을 분출한 것으로 보든 마음의 요동 없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예로 미국 드라마 나의 직장 상사는 코미디언 시즌2 17화에서 매니저 지미가 기획사를 갑자기 그만두는 장면을 무덤덤하게 본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손뼉을 치며 환호하거나 눈앞의 일밖에 보지 못하는 그의 어리석음에 몹시 당황하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만두는 장면에 보이는 반응에는 중간이 없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면 실제로 스스로가 그만두기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가늠할 수 있다. 지미와 조애나가 본인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는 장면을 보고 다음에 상사에게 핀잔을 들으면 똑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지지 않았는가. 아니면 정반대일 수도 있다. 성급한 성격에 무모한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충동적으로 그만두는 장면을 보고 나는 좀 더 인내하고 참겠다고 다짐할 수도 있다. 매슈 스펙터는 로스앤젤레스를 회고하며 쓴 책 늘 같은 차에 부딪혔어에서 현실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일깨워주는 것이 영화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예술을 통해 자신을 발견한다라고 썼고 나는 예술과 삶이 서로를 쫓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영화나 음악 등의 오락이 반드시 교훈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영화나 TV쇼, 소설 속 등장인물들을 통해 그만두는 기분을 대신 느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그만두는 것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드는지, 우쭐하고 해방된 기분인지 아니면 위축되고 후회스러운 기분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장면들이 유행하는 밈이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프레임 하나에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런던에서 활동하는 예능 방송 작가 에밀리 잼너가 말했다. 그녀는 미국 드라마 매드맨에서 패기가 그만두고 담배를 문 채 짐을 챙긴 상자를 들고 복도를 걸어가는 장면을 예로 들었다. 잼너는 우리가 그런 장면에 끌리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 장면이 우리의 욕망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스스로 실천할 기회가 없을지 모를 욕망이죠. 퀴팅은 배짱이 두둑해야 할 수 있는 행동이자 매우 위험한 행보입니다. 짜증나게 구는 상사에게 한마디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자질구레한 일만 시키면서 센스 운운하는 직장을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꿈은 꾸지만 실제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죠. 퀴팅이 나오는 장면들은 대체로 문화적 규범을 벗어난다. 그래서 사회 질서를 뒤엎는 데 대한 대리만족을 느끼는지도 모르겠다. 오랜 세월 퀴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판단이자 게으른 겁쟁이의 종착지로 묘사된 적이 많았다. 고전 영화 속 영웅들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포기할 줄 모른다. 하이눈에서 게리 쿠퍼가 연기한 윌 케이는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리자 악당에 홀로 맞선다. 진정한 용기에서 루스터 콕번, 존 웨이는 정의를 향한 탐색을 포기하지 않았고 실크우드에서 캐런 실크우드, 메릴 스트립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웠음에도 진실을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상징적인 영화들은 퀴팅이 겁쟁이의 탈출구라는 개념을 확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 사회심리학자이자 게으르다는 착각의 저자 데번 프라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둘러싼 미디어가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과소평가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감당 못할 정도로 밀려든 굳세고 투지 넘치고 독립심 강한 영웅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조금도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미디어 속 비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꼬치꼬치 따져 묻거나 그의 의문을 제기하도록 배우지도 않았고요.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TV 프로그램, 광고, 영화, 이제는 소셜미디어 영상에까지 포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세상에 있는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인간의 행동의 다방면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프라이스는 문화적 이미지가 교묘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피곤하거나 외롭거나 탈출구를 찾고 싶거나 아니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생각이 없을 때 수동적으로 미디어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미디어가 매우 쉽게 우리의 기대와 견해를 형성하게 됩니다. 프라이스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기도 전에 그릿이라는 신화가 비열한 짓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릿이라는 신화는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신화,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 종교적, 문화적 프로그래밍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조건 형성을 심화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조애나가 멍청한 샌님 매니저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었을 때 우리 대부분이 춤이라도 추고 싶다고 느낀 것은 당연하다. 나이가 많고 인기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데버라 진 스마트를 고객 명단에서 빼버리라는 상사의 명령을 거역하고 매니저 지미가 그만두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 장면에서는 마치 크림 전쟁에서 무모하게 돌격한 기병 여단을 보는 것 같은 용기와 희생이 느껴진다. 문화는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다. 에즈라 클라인은
2021년 6월 18일 팬데믹 이후의 경제에 대해 다룬 팟캐스트를 뉴욕타임즈에 업로드할 때 붙일 제목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연방준비제도나 주택저당증권 같은 것에서 제목을 찾지 않고 1978년에 데이비드 앨런 코가 쓰고 조니 페이첵이 부른 유명 컨트리 발라드를 참고하여 이를 구한 다음 때려치우는 경제라고 제목을 달았다. 고전 문학에도 퀴팅이라는 주제가 널리 퍼져 있다. 얼마나 오래전에 쓰였는지와 상관없이 소설과 희곡에는 여러분이 바로 지금 직면한 딜레마를 똑같이 반영했을지 모를 긴박한 상황이 가득하다. 예컨대 헨리 제임스의 여인의 초상 속 이저벨 아처나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 속 로라를 보며 그저 그런 관계를 끊고 자유로워질 것이냐 아니면 관습에 따라 계속 이대로 지낼 것이냐를 두고 선택할 수 있다. 모비딕의 에이허브처럼 간절히 그만두고 싶은 건강하지 못한 집착과 씨름할 수도 있다. 혹시라도 그만두는 장면이 누군가가 최후 통첩을 날리고 휘몰아치듯 나가버리는 식으로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장면이 유발하는 감정이 사실상 모두 같다고 생각한다면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퀴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퀴팅을 대하는 우리의 양면성. 1982년에 상영된 인기 영화 사관과 신사에서 마요는 해군 조종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그가 교관의 심기를 너무 많이 건드리자 교관은 혹독한 체력 훈련을 명하는 등 마요를 못살게 굴어 중퇴시키려 한다. 고통과 탈진으로 벼랑 끝에 몰려서도 마요는 이렇게 외친다. 절 여기서 쫓아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자진해서 그만두지는 않을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조애나가 갑자기 그만뒀을 때 느낀 감정과는 정반대로 마요가 포기할까봐 마음 졸인다. 뛰는 백수 나는 건달에서 퀴팅은 자유를 의미한다. 우리는 조애나가 일을 그만두고 떠나기를 응원한다. 하지만 사관과 신사에서는 퀴팅이 정서적 파괴를 의미한다. 마요는 그만두면 전우와 소속감과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위기에 빠진다. 마요가 그렇게 되면 관객의 마음이 아프고 슬플 것이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 퀴팅을 대하는 우리의 양면성에 대해, 압박에 무릎 꿇고 물러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애증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브리짓 존스의 일기에서 브리짓 존스가 옹졸한 상사에게 다음과 같이 멋진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회사에서 나가는 장면이 있다. 여기 남아있는 게 당신과 9m 이내에서 일한다는 뜻이라면 차라리 사담 후세인 엉덩이나 닿겠어. 제리 맥과이어에서 톰 크루즈가 연기한 주인공이 동료들에게 자신과 같이 나가자고 권하며 당당하게 그만두지만 도로시만 따라 나가는 고통스럽지만 재미있는 장면은 또 어떤가.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교회에서 차분하게 살던 생활을 버리고 미지의 대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를 다룬 시트콤 피보팅도 있다. 이 시트콤에서 관습을 깨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세라가 외상외과 의사 일을 그만두고 식료품점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면서도 난생 처음 행복해하는 장면이다. 이런 설정이 지나치게 허황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응급실 담당의인 내 친구는 모든 TV 프로그램 중 이 장면이 가장 좋다고, 세라를 따라 이직하기를 꿈꾼다고, 일주일 동안 밤샘 근무를 하고 나면 특히 더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퀴팅은 부정적으로 비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시트콤 에봇 초등학교 시작 부분에서 이름 모를 선생님 한 명이 자, 연필, 머그잔 같은 소지품을 쑤셔 넣은 작은 종이 상자를 움켜쥐고 학교 정문을 박차고 나온다. 그녀는 온갖 군상이 모인 도심의 학교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린다. 애니스턴이 그만두는 장면과 달리 이 장면은 엉뚱하게 느껴진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감당하기 버거워서 학교를 그만뒀다. 사람들은 이런 식의 퀴팅이 부도덕하다고, 터무니없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잼너는 이런 장면을 보는 것이 치료 효과가 있다는 이론을 제시한다.
좋아하는 등장인물이 그만두면 우리는 그들의 집념과 용기를 본인의 감정처럼 느낍니다. 그 감정에 자극받은 시청자는 실제로 중요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무의미한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위안을 얻기도 하죠. 퀴팅의 불안이 따르는 이유. 뛰는 백수 나는 건달에서 애니스턴이 상스럽게 작별을 고했듯 그만두는 장면은 대체로 웃기게 시작되고 너무 과장되게 포기를 선언한다. 하지만 잠시 후에는 낄낄대던 웃음이 사라지고 뭔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이 미지의 영역이고 어쩌면 약간 불안정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들 영화에는 문득 치고 들어오는 불안이, 무모함과 두려움이 주는 전율이 흐른다. 사회인, 자녀, 배우자, 어른으로서 책임져야 할 일을 비롯해 두고 떠나려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뛰어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밟는 단단한 땅처럼 갑자기 안정감 있게 느껴진다. 무질서한 상태가 재미는 있겠지만 그 재미는 잠시뿐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만두는 순간은 엉뚱하고 유쾌하며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현실이 보이면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한다. 관객들은 한순간에 충동적으로 모든 것을 내던진 등장인물처럼 이제 어쩌지? 라고 생각한다. 졸업의 그 유명한 마지막 장면에서 일레이는 벤저민과 함께 도망치려고 약혼자를 남겨둔 채 갑자기 식장을 떠난다. 버스에 올라타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잔뜩 들뜬 표정에서 모호하고 확신이 없는 표정으로 바뀐다. 그들의 얼굴은 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말하는 듯하다. 그만두는 데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타미는 해고된 지 얼마 안 돼서 힘들어하는 여성 타미를 따라간다. 그녀는 세상을 향해 꺼지라고 외치고 혈기왕성한 할머니와 함께 길을 떠난다. 영화는 떠들썩하고 즐겁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연달아 어긋나자 차츰 소름 끼치는 공포가 엄습한다. 안전한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이상하고 불안하다. 에드앤드 클루저는 인기를 얻고 있을 때 사라진 록스타의 이야기인데 그가 왜 그만두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끝까지 풀리지 않는다. 이들 영화 속 그만두기는 신선하지도 웃기지도 않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이라 불안하고 위험하다. 퀴팅은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이는 퀴팅이 인간 경험의 중심에 있다는 증거다. 시트콤에서 그만두는 장면을 보며 나도 모르게 웃거나 관련된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깊이 감동할 때 포기하는 행위가 얼마나 중대하고 큰 변화인지 새삼 깨닫는다. 죽어가는 아버지에게 죽음에 저항하라고, 사라지는 빛에 분노하라고 촉구하는 딜런 토마스의 어두운 밤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마세요 같은 시를 읽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이 작품은 전혀 다른 두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살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는 것이 중요하니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간결한 글로 힘주어 말하는 거라며 몹시 강렬하고 눈을 뗄 수 없는 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반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시로 보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 퀴팅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여행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지 알아보는 일종의 로르샤흐 심리검사 같은 것이다. 새 출발을 위한 퀴팅. 데이나 스피오타의 소설 웨이워드에는 단순하지만 대격변을 일으키는 퀴팅이 중심 사건으로 등장한다. 작품 속 서술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그녀가 이 형태의 삶에 예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삶에 노라고 말하는 의미일 것이다. 과거의 그녀가 어떤 존재였든 지구에서 이 몸으로 살아온 53년이 합쳐져 어떤 존재가 되었든 앞으로 살아갈 존재로는 부족했다. 분명 그녀에게는 변화가 필요했다. 여기에서 그녀는
소설에서 서맨사 레이먼드라는 이름의 수면 문제를 겪는 중상류층 여성이다. 사실 그녀는 부부 관계부터 자녀 양육까지 여러 문제를 겪고 있다. 남편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10대 딸은 그녀를 무시하고 어머니는 죽어가고 있다. 서맨사는 막막한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혼자서 낡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 서맨사는 기존의 삶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었을까? 그것이 바로 퀴팅의 위험 요인이다. 때로는 실행하기 전까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를 수 있고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너무 늦을 수 있다. 퀴팅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를 하려면 우선 그만두어야 하죠. 그 집이 서만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기꺼이 유혹당했고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새로운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피오타의 말에 따르면 그만두기는 극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작품의 플롯 장치로 활용하기에 아주 좋다.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는 내가 그 일에서 도망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일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기 어려워요. 그만두기라는 대담한 행동을 통해 자신을 재창조하는 플롯은 스피오타의 소설 이외의 고전 문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허클베리 핀과 짐이 뗏목을 타고 강을 내려가는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부터 과거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제이 개츠비가 주인공인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까지 다양하다. 그만두기는 작품 속 주인공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소설들을 읽고 난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 그러니까 주인공의 행동에 공감이 가 또는 왜 이래 미쳤어 중 어떤 생각을 했느냐를 보면 궁극적으로 개인이 자기 삶을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여러분은 개츠비처럼 가족과 절연하고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문명사회를 포기하고 강에서 뗏목을 탈 정도로 삶을 바꿀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빙빙 돌다가 결국 원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2022년 런던 리뷰 오브 북스에 실린 애덤 필립스의 에세이 포기에 관하여에 따르면 퀴팅은 프란츠 카프카가 쓴 여러 이야기,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 특히 맥베스와 리어 왕,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에세이에 원동력을 제공했다. 심리치료사인 필립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의 퀴팅의 역사는 다시 말해 우리가 포기를 대하는 태도, 그에 대한 집착, 그 중요성에 대한 부정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 조직한 신념 또는 형벌의 실마리일지도 모른다. 필립스는 비극적 영웅들에 대해 그들은 포기할 줄 몰라서 파멸의 일은 본보기다라며 독창적으로 정의한다. 이는 리어, 햄릿, 맥베스, 오셀로 같은 인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다. 이 영웅들은 총을 겨누는 악당보다 그들을 더 확실하게 틀어쥐고 있는 심리 상태, 즉 복수 또는 야망이나 질투처럼 스스로는 제거하기 힘든 강박에 사로잡혀 있다. 필립스는 그만둘지 말지 사이에 긴장감이 있으므로 극의 주제로는 이상적이라고 썼다. 대부분 용기가 부족해서 포기한다고 생각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더 나아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기까지 한다. 퀴팅은 완료와 다른 방식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대개 우리는 퀴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선호하는 자아의 모습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먼 멜빌의 모비딕에서 흰골의 모비딕을 맹렬히 쫓는 인물인 에이어브 선장에게 퀴팅은 정반대의 의미다. 그에게 퀴팅은 잘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이자 이룰 수 없는 목표다. 기나긴 여정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그에게 고통의 원인이었다. 1851년에 초판이 발행된 이 고전 소설에서 에이어브 선장은 스타벅에게 다음과 같이 울부짖으며 신음한다. 이건 뭐지?
형언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듯 불가사의한 이것은 뭐지? 숨어서 날 속이는 주인, 잔인하고 무자비한 황제가 자연스러운 사랑과 열망을 등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줄곧 자신을 떠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지. 퀴틴과 그릿의 이미지는 만들어졌다. 우리는 단순히 유전자의 산물이 아니다. 신념의 산물이기도 하다. 신념은 우리에게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친다. 생물학자 하인리히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일깨워준다. 하지만 늘 긍정적인 영향만 주지는 않는다. 그릿의 이미지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더 그렇다. 프라이스는 이렇게 경고한다. 허레이쇼 엘저의 과거 소설들과 매우 유사하게 오늘날의 대중매체 역시 근면을 숭배하고 나태를 경시하라고 가르친다.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나 유명 유튜버가 그만두지만 않으면 여러분도 나처럼 돈 많고 유명해질 수 있다 라고 말한다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진다. 프라이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엄청나게 성공한 스타들이 자신의 행운을 순전히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과 미국에서 실제로 부를 얻는 방법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게 된다. 우리가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흠뻑 쬐며 퀴팅의 위험성과 그릿의 훌륭함을 전파하는 문화적 메시지를 흡수하는 동안 우리 뇌는 열심히 일해서 그 이미지와 개념을 내 것으로 소화한다. 만약 음모에 빠진 느낌이 든다면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슈퍼히어로 영화가 모두 그렇듯 끈기에도 기원이 되는 이야기, 출발이 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버텨야 하며 포기하는 것은 언제나 옳지 않다는 개념은 만들어진 것이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발되고 육성되었다. 의도적으로 이상적인 신화로 변화되었다.